코스닥 30주년 생일 파티라고도 할 수 있는 행사에 제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가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도체 하지 누가 바이오 하냐, 금리 인상기에 누가 바이오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볼 때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실적, 데이터들을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처럼 좋았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긴 기업들이 많아졌다. 코스닥 자체가 지금 신뢰를 많이 잃은 부분도 있어서 코스닥 세그먼트나 코스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국민성장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들어보고 그것들을 잘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닥 30주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코스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도 현재 시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화나 계실 거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이나 바이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자와 닉스를 제외한 모든 섹터, 모든 기업들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정작 시장에서 좋은 이슈가 나와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이오 섹터 자체는 지금 구조적인 성장에 있는 상황이고 산업 자체는 호황기입니다. 오히려 올해처럼 기술 이전 계약이나 규모, 계약 구조, 실적, 후기 임상 데이터가 함께 좋아졌던 시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거기에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급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답답함이나 포모는 당연한 거죠. 저 또한 정말 전혀 다르지 않고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었던 시기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 망가진 건가? 아니면 시장 심리만 무너진 건가?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한 이유가 없어졌는가? 그게 구분이 되지 못하면 하락장은 그냥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하락장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반등을 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손익비가 많이 좋아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 혹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왔으니까요. 왜 지금은 기술 이전 전성시대인지,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의 경쟁력과 바이오의 현재와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큰 흐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바이오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미국 바이오는 신고가입니다. 몇 달 동안 정말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항암이나 이제 비만, M&A, 그리고 대규모 라이선스 딜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가 내려오고 유가가 내려오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매크로는 동일한데 국내 코스닥 바이오는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큰 수급 쏠림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ETF인 XBI와 코덱스 바이오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바이오인 XBI와 코덱스 바이오는 거의 함께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엄청난 디커플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일어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 괴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건 아니죠. 전 이게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바이오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한 번 나와도, 아니면 임상 데이터가 한 번 나와도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증의 시장이 되었다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시장이 이제 너무 냉정해진 거죠. 기술 이전 총액보다는 업프론트,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 그리고 로열티,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옵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이제 파트너는 누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 이전 이후에 임상 진입 속도나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냉정해졌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플랫폼의 시장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던 게 빅파마들이 선택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선택받은 기업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SC전환이라든지 ADC 아니면 ADC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DAC 혹은 이제 ABL바이오처럼 BBB 셔틀 그리고 siRNA나 RNA 교정 플랫폼 이렇게 여러 약물과 파트너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계약으로 확장이 되기 쉽다. 이 플랫폼 시장이 앞으로도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바이오의 강점은 그러면 뭘까요? 지금은 모두가 코스닥 바이오의 단점만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스닥 바이오도 당연히 강점이 있는 시장입니다. 국내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와 정면으로 연구개발 비용 경쟁을 하기는 좀 어렵죠. 진짜 강점은 완전히 새로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잘 만든 약물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플랫폼들을 만드는 것. 이게 현재 코스닥 바이오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바이오베터나 전달 플랫폼, 전환이나 이제 계량 플랫폼들 같은 경우가 현재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의 장점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SC 전환 플랫폼으로 대장의 위치에 오르게 된 건데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 기술 하나만으로 빅파마들과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여러 건 체결을 했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변경해서 승인까지 그리고 이제는 매출까지 나오는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ABL 바이오의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정말 두꺼운 뇌 장벽을 열어주는 BBB 셔틀 그리고 siRNA나 이제 RNA 멀티교정 플랫폼 같이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 질병을 조절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은 빅파마가 가진 기존 자산이나 기존 타겟의 시장성 자체를 더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 이제 FDA 승인, EMA 승인, 미국, 유럽 승인 자체가 강한 검증이라고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M&A 그리고 세 번째는 빅파마 지분 투자인데요. 이런 것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빅파마와 여러 건 체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술의 시장성을 빅파마가 실제 돈을 내고 인정했다는 뜻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M&A는 두세 건의 기술 이전 계약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빅파마 지분 투자인데요. 이제 빅파마가 지분 투자한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죠. 빅파마의 지분 투자도 중요하지만 로레알과 같은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지분 투자도 당연히 강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시장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최근 IMM으로부터 인수가 된 거 그리고 올릭스가 로레알에 110억 원 정도의 지분 투자를 받은 거 작년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은 거 대형 기업으로부터의 지분 투자는 결국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의 계약보다는 반복 계약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한 번의 계약이 빅파마와 체결된 경우 두세 건 정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의 빅파마와의 계약 이후 그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그게 결국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된다면 신뢰도가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빅파마들도 그 빅파마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혹은 좀 괜찮은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시가 이제 SC 전환 플랫폼일 것 같은데 알테오젠의 경우 첫 번째 계약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계약까지 2년이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ABL 바이오도
BBB 셔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뒤에 GSK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몇 달 뒤에 바로 일라일릴리와 대형 기술 이전 그리고 지분 투자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기술 이전 계약, 그 이후 임상 진입과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다면 반복 계약이 가능해지는 게 이 바로 기술 이전 시장이고, 저는 그게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는 기술의 방향을 좀 보시면요, 제품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병목을 푸는 기술, 모달리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제품이 하나 있으면 그걸 그냥 사가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후기 임상 단계나 후기 데이터를 보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병목을 푸는 모달리티,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확장성이 좋은 기술들 위주로 계약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는 SC, BBB 셔틀, ADC 혹은 업그레이드된 DAC, 그리고 siRNA, 경구 펩타이드,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가 못 풀었던 부분을 조금은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게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제 의견을 넣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물질 하나의 데이터가 너무 좋을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정말 큰 시장에서 기존의 치료제들 대비 혹은 경쟁사들 대비 데이터가 잘 나온 경우에는 언제 팔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그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시장이 항암 시장이랑 사이즈는 또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 급 혹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나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적응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적응증의 개수가 관건이고, 앞으로의 시장성이나 앞으로의 매출을 고르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도 좋고 아니면 이제 뉴코를 통해서 인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 흐름은 이제 기업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구조로 읽어야 된다. SC의 전환율이 빠르게 올라가면 매출이 당연히 더 많이 찍히겠죠. 그리고 키트루다가 글로벌 1위 제품이다 보니까 연 매출이 40조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감소 중인 제품의 SC 제형보다 키트루다의 SC 제형 전환은 훨씬 더 탄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키트루다 이후에 SC 전환은 다양한 물질에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구조로 읽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ADC도 마찬가지로 ADC라는 플랫폼 안에도 이제 링커랑 페이로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암 특이적 효소에서 약물을 방출하면 정상 세포 독성을 낮추고 유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상 데이터들 아니면 링크와 페이로드의 차별화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RNA나 이제 뭐 경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대사 질환이랑 뭐 비만, 메쉬, 코스메틱까지 요즘 확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mRNA가 떡상을 했을 때와 비슷한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시장성이 큰 분야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 siRNA 아니면 이제 RNA 멀티 교정 플랫폼, 뭐 더 나아가서는 뭐 mRNA, 요즘 모더나도 흐름이 정말 좋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RNA 시장의 확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구조를 읽을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럼 하반기 상승 트리거가 뭐냐? 임상 데이터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더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정책과 펀드,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FDA 승인을 받는 물질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M&A 사례가 나오는지. 여기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금리 인상 우려가 강화될 때마다 바이오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고, 아무래도 지금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산의 트리거 요소들이 발표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임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각 기업별로 모멘텀이 다 다르고,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이 이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4분기가 딜 성숙이라는 점 고려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책이랑 펀드일 것 같은데, 국민성장 펀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성장 펀드의 추가 집행, 그리고 바이오 백신 분야 배정이나 이제 코스닥 승강제, 그리고 지수 편입 가능성이 수급 측면에서 정말 중요할 거예요. 현재 바이오가 별로인 게 아니라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이 다 같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가 현재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별로이기 때문에 수급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이나 펀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승인이나 M&A 요소들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고, 이건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이라 이런 요소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겹쳐서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 섹터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상승 트리거로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전성시대 섹션에서 기업이 나왔던 것들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알테오젠은 이제 SC 전환 플랫폼, ABL 바이오는 BBB 셔틀 플랫폼의 siRNA 확장, 니가캔바이오는 ADC 플랫폼, 올릭스 siRNA 플랫폼, D&D 파마텍은 경구 비만 치료제 플랫폼인 오랄링크를 넘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메쉬 치료제 DD01, 이것도 결국에는 DD01의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제품을 팔 요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로노이는 저분자 화합물인데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기존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들 대비 뇌전이를 해소하는 역량이 뛰어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제품 단에서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올릭스는 빅파마들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기업들이고 경쟁력을 이미 보여줬고요. 보로노이와 D&D 파마텍은 데이터로 증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기술 이전을 제품 단에서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주위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국민성장 펀드에 대해서 줄여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 펀드가 새롭게 만들어진 펀드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총 규모는 50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투자 수요 중에서 30%를 정책 마중물로 채우겠다는 구조고요. 이 중 150조 원이 정책 자금이고 직접 그리고 간접 저리 대출 형태로 조성이 됩니다. 직접 투자 사례는 이미 몇 개가 나왔는데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퓨리오사이엘 같은 AI 기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인 리가켄 바이오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무려 리가켄 바이오에 2,500억 원을 투자한 건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재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잡은 건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바이오까지 그걸 확정을 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가 AI만 단기 부양을 하려는 게 아니라 AI로 시작해서 로봇, 그리고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같은 전략 산업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려는 구조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룰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국민성장펀드는 그냥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여건상 주 목적 투자 60% 이상은 첨단 전략 산업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요. 비상장이랑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에 신규 자금 30%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에게 좀 우호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성장 펀드 얘기가 나왔을 때 바이오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의 연구 개발이나 이제 성장 자금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 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 기업의 범위도 어쨌든 AI 기업에서 이제 장비 부품사, 그리고 뭐 R&D 지원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특정 산업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밸류체인 전체에 장기 자본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국민성장 펀드가 코스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왜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장기 인내 자본 공급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성장주들이 많죠. 성장주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산업에서 자금이 끊기는 죽음의 계곡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애주기 맞춤형 선순환이죠. 비상장 투자부터 이제 IPO 참여, 상장 후 매자님 끝까지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기반 시장이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 성장으로 이게 연결이 될 경우에는 결국 코스닥 전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고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코스닥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거 아닐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저는 바이오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제 100% 끝나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지금 당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바닥을 지나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변곡점이지 않을까. 딱 하나만 기억을 해보면 분위기보다는 좀 근거, 증명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거가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 지금 오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근거들이 돈이죠. 글로벌 빅파마나 글로벌 파트너사가 돈을 주고 기술을 사갔는지, 아니면 기술 이전 계약이 실제로 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국가 딴에서도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돈을 건 사람들의 판단 위에서 시그널을 잡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가 많이 소외될 시점에는 기회의 구간이니 증명과 증거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압축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장은 이 원칙조차 통하기 어려운 시기였죠. 지금도 여전히 다르지 않고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관심을 받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그 쏠림이 조금씩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수급이 조금씩은 돌아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바이오 쪽에 기관 순매수가 찍히기 시작했어요. 기관들이 원래 바이오 빈집이었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초기 자금도 넣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었던 섹터였는데요. 이제는 몇몇 대형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증거가 붙은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기관 순매수가 찍히고 외인들도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도 같은 바이오 투자자로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요. 그래도 이번 사이클이 지났을 때 좋은 기업들은 결국 살아남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이클을 버틴 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30주년 행사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코스닥 투자자분들 그리고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펼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